뉴저지 저지시티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됐습니다. 어제 저녁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론킴 의원과 아시안단체 20곳이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 청년에게도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됐습니다. 어제 저녁 첫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저지시티 필하모닉은 한인 정치인과 음악가들이 주도해 만든 오케스트라인 만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단 연주회장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시티홀. 연주자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창단 연주의 지휘를 맡은 금난세 씨가 입장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창단 첫 번째 연주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시티홀을 찾은 200여 명의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저지시티 필하모닉은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저지시티의 시의원 윤여태 씨와 송규호 단장 등 한인 음악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되었습니다. 저지시티 필하모닉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게 되며 매년 4에서 8회 정기 연주회를 가지고 여름철에는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에서 야외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단원들이 직접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레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저지시티 오케스트라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인스트루먼트를 한 200여 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이 단원들이 그 소외된 계층들 또 악기를 접해보지 못한 한인 혹시나 한인 자녀들, 어른들 모두에게 이렇게 무료 레슨 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 연주의 지휘를 맡은 금난세 씨는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오케스트라 창단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한인 정치인에 도움을 주고 싶어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금난세 씨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동포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뻐요. 이러한 시작이 한인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결국은 미국 사회에도 한국 사람에 의해서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창단 연주의 지휘를 맡은 금난세 씨는 저지시티 필하모닉의 예술감독 및 상임 지휘자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주 인구의 3%는 소수계 출신이지만 소수계 출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론킴 의원과 아시안단체 20곳이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 등 10명의 뉴욕주 하원 의원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20곳이 15일 아시안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직 진출 확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뉴욕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인 등 아시안을 포함한 소수계는 뉴욕주 인구의 35%를 차지하지만 공무원 수는 크게 부족하다며 인구 비례에 맞는 공무원 채용과 고위직 진출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체 뉴욕주 공무원 중 아시안 아메리카는 3.8%에 불과하고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475명 가운데 아시안 출신은 9명으로 2%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국장급에 임명된 아시안은 아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서명 용지를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공무원에 채용된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소수계 현황을 조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 청년에게도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추방유예 수혜자도 의사나 변호사, 약사와 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정책결정기구인 미전트위원회는 17일 불체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도 전문직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영구 채택했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제한됐던 전문직 자격증 취득 기준이 이른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 청년과 임시보호신분의 불체 청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들도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뉴욕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전트위원회는 의사나 약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와 엔지니어, 건축사, 공인회계사, 소셜워커 등 총 53개의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베티 로사 리전트위원장은 이날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체류 신분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실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예고했던 불법 체류자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5일 동안 87명이 체포됐는데요. 대규모 추방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난주 5일 동안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와 르노에서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이민자 8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민당국은 5월에서 6월 불체자 체포 작전을 집중 전개한다고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조만간 단속 지역이 뉴욕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 10명, 과테말라 2명, 온두라스 2명, 페루 2명, 쿠바 2명 등 대부분 중남미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대만 1명 등 아시안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자 가운데는 갱 단원과 마약 밀수범, 아동 성범죄자 등 형사 범죄자들이 포함됐고 가정폭력, 추방된 후 재입국한 미입국자, 음주운전자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돼 추방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추첨 결과 통보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7일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당첨 여부가 통보됐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국이 추첨된 H-1B 신청서들의 데이터 입력을 지난 2일에 마친 상태라며 대부분의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접수증이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이후로 2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추첨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접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수수료 체크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면 당첨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최대 1개월 내로 당첨되지 못한 신청자들도 반송 서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예술인, 교환 방문 비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OPT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OPT가 대부분 7월쯤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달 유예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8월에서 9월까지는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의 토종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가 미국에서 줄줄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렌트 체납으로 피소됐던 카페베네는 이번엔 뉴저지의 한인 IT 솔루션 업체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IT 솔루션은 서비스 업체인 뉴저지 팰리시즈 팍 소재 이노아스는 지난 1월 28일 버겐카운티 뉴저지 법원에 약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노아스와 카페베네는 지난 2013년 5월 7일 IT 솔루션은 서비스 독점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노아스는 전국 카페베네 매장 48곳에 데이터 서버와 멀천 서비스 포스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페베네 측의 비용 체납과 독점 계약 위반 등에 이어 두 업체는 계약을 2년 만에 조기 해지하기로 지난해 2015년 6월 25일 합의하고 대신 카페베네 측이 체납 비용과 손해배상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 측이 이마저 어기면서 이노아스 측은 손해비용이 총 486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코트 비용 등을 추가할 경우 카페베네가 패소하면 배상 액수는 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리드 구스시오라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째 적발됐을 경우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닌 3급 음주운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최대 $1,000의 벌금형 또는 1에서 3년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한편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처벌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뉴저지에서 2만 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오바마 케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는 10만 3,793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전국 의료보험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무보험자 비율은 전체의 9.1%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내 10명 중 1명이 무보험자인 셈으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처음 시행된 2014년에 무보험자가 3,600만 명, 11.5%였던 것과 비교해 약 7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64세의 경우 2014년에 16.3%에서 2015년에 12.8%로 감소했고 0에서 17세 사이는 2014년 5.5%에서 2015년 4.5%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빈곤 정도에 따라서도 의료보험 소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8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자신이 빈곤층으로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무보험자 비율은 25.2%로 감소했고 빈곤층에 가깝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24.1%, 자신이 빈곤층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무보험자 비율은 7.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과 뉴저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의 무보험자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무보험자 비율은 각각 4.9%와 6.9%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의 신작 드라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LA 스크리닝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과 함께 남미 시장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북미 최대 드라마 마켓 LA 스크리닝에서 한국의 최신 드라마들이 일제히 소개됐습니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행사엔 폭스와 소니 등 주요 방송사와 할리우드 에이전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몬스터와 결혼계약 등 MBC 드라마를 비롯해 한국 드라마 15편의 공개 상영회를 갖고 미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드라마야말로 한국 콘텐츠를 대표하는 콘텐츠고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라서 드라마가 미국 시장 혹은 중남미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시청자 수는 중남미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페루 등에서 시작된 한국 드라마의 공중파 방송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Telefe was the first channel in Argentina who programmed Korean dramas, and I think now the other channels will program too. Many young generations love that type of content because it's not too long and not too short, and it's very easy to dive into and understand. LA 스크리닝 행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소개된 한국 드라마들이 현재 미국 드라마로의 리메이크가 하나둘 추진되면서 K-팝 열풍에 이어 한국 컨텐츠의 세계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키가 2m가 넘는 세계 최장신 거인들이 파리 에펠탑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에펠탑보다 더 많은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외 눈길을 끄는 화제의 소식들입니다. 언제나 관광객으로 붐비는 파리의 명물 에펠탑. 그런데 에펠탑으로 향하던 시선을 단번에 가로채는 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2m 46c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로코의 브라임시로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각국을 대표하는 장신들까지 모두 7명의 거인들이 에펠탑 나들이에 나선 겁니다. Absolutely fun with other tall people who just don't care about how tall you are, don't want to know what your size is. They're just having good time together. 평균 키 2m 30cm의 장신들이라 에펠탑 전망대 입구에선 고개를 숙여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불편보다는 자신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세상의 편견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Avec notre taille, c'est pas facile de vivre avec. Par exemple, moi, je fais 2m46, le deuxième le plus grand du monde, de faire de cette exception de quelque chose de positif. 그들의 바람대로 거인들은 관광객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듬뿍 받았고 관광객들은 에펠탑은 물론 거인들까지 한자리에서 보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 수갑을 찬 여성이 경찰에게 다가가자 경찰이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불만에 찬 여성이 발길질을 해대자 경찰은 보복이라도 하듯 주먹으로 여자의 배를 마구 때립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여성은 결국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집니다. 나이트클럽 직원인 이 여성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연행되던 중이었습니다. There are ways that this could have been dealt with without striking her. He could have turned her around and held her in a transporting position that they are trained in. 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해당 경찰관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급 식당. 디저트를 만드는 요리사의 손길이 수상합니다. 화분에 흙을 담더니 그 위에 기다란 지렁이까지 올립니다. 화분은 손님 식탁에 그대로 나가고 손님들은 거리낌 없이 지렁이를 맛봅니다. Ternyata pas udah dimakan ternyata rasanya kayak coklat rum gitu jadi emang enak banget. 사실 이 화분은 초콜릿과 젤리 등을 섞어 만든 이 식당의 대표 디저트입니다. 이곳에선 양초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바나나에 바닐라 크림을 바르고 견과류로 심지를 세워 만든 겁니다. Teknik-teknik baru jadinya ada hal-hal baru lagi, sensasi baru, experience baru untuk makan masakan Indonesia. 17가지 코스로 제공되는 식사 비용은 1인당 11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기발한 요리를 즐기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시안 포춘뉴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젊은 아시안 정치인 50인에 뉴욕 출신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과 제이슨 정 공화당 전국위원회 아태 담당국장이 포함됐습니다. 민관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올 11월 주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졌고 역시 뉴욕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 아태 담당국장은 연방국토안보부 소속 의회 연락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도 5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트머스대 영문과 에이미 방 조교수가 종신직 교수 임용에서 탈락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 교수는 영문과 종신직 교수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지만 대학 고위급 인사들이 진행한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다트머스대 측은 기밀 유지라며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교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취업비자 사기 사건이 연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900여 개의 취업비자를 허위로 신청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3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연방검찰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서 2개의 비자 사기 조직을 각각 적발해 주모자와 공범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도 또 다른 대규모 취업비자 사기 행각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2016 찾아가는 해외 공직 설명회가 23일 MIT를 시작으로 24일에는 브라운대, 25일에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26일은 펜실베니아대에서 진행됩니다. 중부에도 같은 기간 위스콘신대와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등에서 실시됩니다. 해외 인재의 한국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공직 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